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주어가 없으니 누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뉴스라도 같이 올리셨으면 편했을 텐데 없었죠. 그렇다면 매일 이 대통령을 때리는 국힘은 아니겠죠. 그리고 연속적인 글이기에 국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바로 4분 뒤에 돼지라 연속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우리 쪽이라고 보면 합리적일 텐데 당연 유시민 작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유시민 작가의 이 당무 개입 발언이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이기 때문에 긁힌 수준이 아니라 경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격으로 보느냐, 여러 시그널이 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역대급 분석이 떴는데 어제 다스웨이다 공개 1시간 전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이미 며칠 전 풀린 스포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민준, 오윤혜 씨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이 두 명이 진행하는 방송을 청와대 공식 채널에 올린다. 이건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민석 총리는 난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두창처럼 계엄이라도 유시민 작가가 일으켰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유시민 작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 추세면 2주 안에 30%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조금 뭔가 변화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관련해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1년 10개월 동안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다는 얘기는 적어도 입법권과 관련해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잘 대처하면 그 다음에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은 또 그 토대 위에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유시민은 40년 만에 탄생한 거예요. 젊은 유시민이 20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맞아. 온갖 일을 다 겪고 지금에 이르러서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들이 유시민이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건가? 유시민이 탄생하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유시민 작가도 갈 뻔했어, 몇 번. 그럼.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안 죽고. 하지만 그 광경 자체가 난 너무 슬퍼.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어리석다. 우리가 총선도 치러야 되고 대선도 치러야 되는. 이 얘기 하려고 나 앉혀놓은 거지. 잘해봐. 그때 유시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도대체. 그걸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40년 걸려서 겨우겨우 그것도 간신히 만들어졌는데 너무 소중한 존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함부로 다루나. 필요할 때가 있다고 우리한테. 유시민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때 써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릴 수는 없어. 고집은 더럽게 세.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유시민만 할 수 있는 거. 수위를 조절할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야. 본인한테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임무를 부여해.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는데 우리 이 걱정을 다 머릿속에 담고 해주세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왜 일어나지 이런 일이라고 그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인사에서요.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예요. 규제 뭐 합리화
심의위원회 뉴라이트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도 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하면 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40%, 문재인 대통령 5%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5% 있다는 거지. 그게 서로 다른 집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합치면 45%입니다.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세 번째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조 특례유라고 묶어가지고 저까지 들어간 건 작년 12월부터고요.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된 건 3월부터였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된 게 지선 전에 통합을 하라는 게 조국 혁신당하고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정무수석이 그랬는데 통합은 당내에서 방해 세력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평택을 재선거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뭐지 이게? 그러면 그 전에 통합하라 했던 건 뭐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김용남 씨를 공천을 해서 그렇게 조국을 죽인 거는 뭐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지? 이런 의문 드셨죠? 오늘 편집 많이 해야겠는데. 네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선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이 문조특례유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한 이야기라도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 양상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치 비평의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 입만 열면 문조특례유 공격을 한. 이게 철거 전문이에요. 그들만의 힘으로 다 이걸 철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용역을 썼어요. 저는 이거를 용역평론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재래언론의 유튜브 정치비평 채널부터 시작해서 숫자도 엄청 많아요. 썸네일 딱 열어보면 10개 중에 9개가 조국 유시민 김어준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 용역평론가들. 너무 자금량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촉법평론가들이 또 있어요. 이 촉법평론가는 평론가라고 뭘 하는데 평론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적 책임성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론가들이에요. 그거를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총선에 이걸 코어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세포들이에요. 이 민주개혁 진영에.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